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수익 주는 남자 강남 주식연구소의 수익남입니다. 오늘 러셀을 분석을 해볼 거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면은 흔들리는 증시 공포지수 코로나 이후 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쇼크 수준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AI 투자가 너무 과하다, 실적이 못 따라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죠. 그 여파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요 무려 6%나 넘게 빠지면서 코스닥 기술주들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 계세요. AI 끝난 거 아니냐, 이제 폭락장 시작 아니냐. 그런데요 여러분, 공포에 질려서 지금 던질 때가 아니라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온 그 거대한 자금들이 과연 주식시장을 떠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AI 대장주를 팔고 가격 부담이 없으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확실하고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낙폭 과대주로 급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도주 소형 로봇 휴머노이드 ETF 급등. 제가 오늘 이 폭락장 속에서도 굳이 이 러셀을 들고 나온 이유가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 다 AI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곡소리 날 때 바닥에서 로봇과 반도체 효율화라는 이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세력이 매집해 놓은 종목, 오늘 같은 하락장이 오히려 러셀에게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무너지는 날이 역설적으로 러셀을 사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그 논리적인 이유를 차트와 숫자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러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고점 찍고 내려온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요, 기대는 있는데 확신은 부족한 상태예요. 다들 로봇, AI 다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래서 누가 돈을 버는데?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이럴 때 시장은요, 기대감만 있는 껍데기 종목은 가차 없이 갖다 버리고요, 실제 양산 능력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연간 3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찍어내겠다고 했죠. 그 거대한 공장 안에서 수만 개의 부품을 실시간으로 나르고 조립 라인을 한치의 오차 없이 연결하는 이 반려칼, 즉 AGV 무인 반송 로봇 시스템이 없으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클린룸 수준의 초정밀 환경을 견뎌내며 삼성, SK 하이닉스의 로봇을 실제로 공급을 하고 검증받은 기업은요, 대한민국의 러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굳이 왜 러셀의 제품을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공장에서요, 무결성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파트너십이자 러셀이 로봇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슈퍼갑의 위치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요, 코스닥 로봇주라고 이름 붙은 종목들 중에 90%가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이 좋아, 미래가치지 실상은 기술력 하나 담보 잡고 적자 늪에 빠져가지고 허건날 주주들 주머니 터는 유상증자나 때리고 있는 게 지금의 로봇 섹터의 현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고문에 내 소중한 돈을 태웠다가 덜컥 이 종목이 상장 폐지라도 되면은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러셀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태생부터가 달라요. 이 회사의 뿌리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반도체 리퍼빗입니다. 이 업황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불황형 흑자 구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줄인다, 감산한다 뉴스가 만약에 나오면 반도체 장비주들 다 죽는 줄 아시죠? 그건 수십억 수백억짜리 신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얘기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요, 공장장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새것 같은 중고,
즉 러셀의 주력인 리퍼비시 장비입니다. 새 장비 한 대 들여올 돈으로 리퍼비시 장비는요 2대, 3대까지 깔 수가 있어요. 게다가 신규 장비는 발주 넣고 들어오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리퍼비시는 당장 2달이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요. 지금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애매하고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목숨을 걸 때 러셀의 수주 잔고는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반도체 투심이 죽었다고요? 천만에요. 러셀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경쟁사들이 떨어져 나가는 독주의 시간입니다. 먼지 한 톨 허용 안 되는 반도체 공정에서 수십억짜리 장비를 뜯고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드는 기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러셀은 여기서 매년 수백억 원의 현금을 따박따박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이 고스란히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의 연구개발비와 운영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남들은 꿈을 먹고 살 때 러셀은 이미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실제로 결제 버튼을 누른 확실한 매출과 영업이익 찍히는 회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공정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러셀을 선택했다는 대기업들의 검증 도장이자 시장에 찍힌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일시적인 반짝 성과가 아니라 러셀이 다른 로봇주들과는 출발선부터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의 돈은 실제 양산 능력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기서 러셀의 AGV가 왜 제2의 광섬유인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현대차가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들이 공장에서 제대로 굴러가려면요 공장 바닥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부품이 제때 안 오면 수천억짜리 생산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1초에 오차도 허용 안 되는 이 극한의 물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까다로운 반도체 라인을 수년째 누비며 사고 한 번 안 낸 건 러셀의 로봇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로봇 팩토리라는 거대한 몸체의 혈관이자 신경망을 독점하는 겁니다. 즉 러셀은 단순히 로봇 기계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표준 운영 체제를 파는 회사로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한번 깔리면요 다른 회사 걸로 바꿀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큰 그림으로 시선을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의선 회장이 왜 이렇게 로봇의 사활을 거는 걸까요? 단순히 미래가 밝아서? 아닙니다.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재벌가의 숙명 때문이에요.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를 완성하려면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자, 그럼 상장을 하려면 미국 투자자들에게 뭘 보여줘야 할까요? 춤추는 로봇? 그건 이미 다 봤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로봇을 연간 수만 대씩 찍어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양산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양산 공장의 심장부, 즉 모든 부품과 로봇을 실시간으로 나르고 통제하는 역할을 누구에 맡겼습니까? 이미 현대차 국내 공장에서 실증을 마친 러셀의 솔루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 납품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차 로봇 제국의 물류 인프라를 통째로 장악하는 슈퍼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가 좀 밀려서 3,400원대인데 나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뉴스 터지고 나면요 지금 이 가격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고 궁금해하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러셀만 갖고 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 성장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께 90% 적중률의 급등주 검색기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2026년 1월 시장은 로봇주를 필두로 굉장히 뜨거웠었죠. 특히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장이 나오면서 테마주 수급이 폭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1월 13일에 이 검색기에 걸렸던 유로메카는 308%, 그리고
클로봇은 37%, 휴림 로봇은 195%,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검색기는 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몇 개 종목만 데이터로 걸러내서 띄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90%를 넘는 거고요. 문제는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파느냐일 뿐입니다. 열의 9은 결국 급등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권사 상관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시니까 받아보신 다음 그대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개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29일날 장 초반 흥국 F&B는 전날 종가부터 신호가 이렇게 계속해서 잡히기 시작했고 다음날 9시 11분 10초 여기 156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 두바이 쫀득쿠키 원료인 피스타치오 공급 확대 이슈로 다음날 상한가까지 갔어요. SK증권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29일 전날 28일 오후 2시쯤 종가 마감 시간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신호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9시 4분 27초에 SK증권 687원에 매수가 포착을 했고 이날 경영권 변경 가능성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일 급등이 나왔어요. 다음날까지. M2N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전날에 매수 대기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다음날 9시 21분 54초에 1791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M2N도 뉴스가 있었죠. 신라젠이 바이오 섹터 수급을 몽땅 흡수하면서 최대 주주인 M2N까지 동반 상한가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전날 신호가 나오고 다음날 포착이 되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포착 시점 자체를 다 세팅해 놨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계산된 데이터 로직이에요. 보시면 뉴스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저를 못 믿겠으면 숫자를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매매 어려우신 분들 이 검색기를 메인으로 쓰시든 아니면 보조로 쓰시든 계좌 수익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빠질 수는 있어도 급등 확률은 90%까지 나오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10% 구간대에서 매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 놨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0% 승률 검색기 다들 챙겨 가셨으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네이버 종토방에 가보니까 추세 다 깨졌다, 로봇 끝났다, 이제 상폐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를 조성하는 글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뉴스는 세력이 만들 수 있고 실적은 회계로 만질 수 있어도 거래량과 캔들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러셀의 주봉을 길게 한번 늘려볼게요. 어떤 그림이 보이는지. 자, 2024년부터 지금까지 러셀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1,400원대에서 2,000원대 사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서 무려 2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어요.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여러분? 하락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소외입니다. 남들 다 올라갈 때 내 종목만 횡보를 하는 그러한 지루한, 그런데 여러분 이 지루한 박스권이 사실은 누군가에는 거대한 매집의 시간이었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저점을 확인 후에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와줬고 리테스트 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윗꼬리를 계속해서 여기 달아주면서 물량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여기
2026년에 초입부터 심상치 않은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바닥권에서 잠자던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다라고 판단한 큰손들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쭉 상승을 하더니 5,93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400원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좀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한없이 적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러분. 세력은 위에서 물량을 안 팔고 꽉 쥐고 버티고 있는데 개미들만 겁을 먹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이렇게 투매를 던진 겁니다. 패닉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들을 세력들이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미 털기를 당한 거예요. 네, 고급스러운 말로는 매집형 눌림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격이 먼저 빠지고 거래량이 안 따라 붙는 건 다음 폭등을 준비하면서 수급이 자리를 잡고 있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수급의 추세를 보게 되면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기관,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 보유수량, 이 초록색 선이 개인 보유수량을 나타내는 선인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개인들은 물량을 빠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조금씩 수량을 늘리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최근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량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마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신하는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주가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월 초에 러셀이 본격적인 시세를 시작할 때 가장 뚫기 힘들었던 강력한 저항 매물대였습니다. 이 구간이.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의 기본 원리죠. 뚫기 힘들었던 저항을 이렇게 한 번에 대량 거래로 돌파를 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그 자리가 새삼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지금 주가는 아주 정직하게 그 지지력을 확인하는 리테스트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HLB나 원익홀딩스 같은 대시세 종목들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폭등이 나오기 직전에 항상 이런 식으로 지루한 횡보나 박스권 이탈, 페이크 흐름을 만들어서 개미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러셀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여기서 지겹다 하면서 털고 나가면요, 나중에 여기 전고점 5,930원 뚫고 1만원 갈 때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세력들은 왜 이런 공포 분위기를 굳이 돈을 써가면서 조장을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개미들이 여기에 잔뜩 타 있으면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거워서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정하면서 개미 털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5,900원 위에서 로봇 대장주다, 전고점 간다 하고 달려뒀던 신용 미수 물량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30% 구간이면 반대 매매 공포에 손가락이 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력은 그걸 정확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어가지고 물량을 뺏어야만 비로소 주가가 가벼워지면서 텐베거를 향해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락은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성 매물을 정리를 하는 건강한 조정이자 연료 주입 단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포를 이기고 버티는 사람만이 결국 세력과 함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와 수급은 확인을 했습니다. 세력은 안 나갔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럼 이제 세력이 주가를 폭발시키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 즉 재료를 봐야겠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차트가 예쁜 건 이제 알겠죠? 그럼 대체 뭘 믿고 이 종목을 봐야 하느냐?
그 핵심은 러셀이 지금 로봇 물류 시장에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러셀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손을 잡고 물류 자동화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난 호재면요.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기업들도 공장을 지을 때 자기들이 직접 로봇팔 하나하나 세팅하고 제어 프로그램 만들지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야 러셀, 너희가 삼성 반도체 라인에서 수년간 사고 없이 검증한 그 AGV 시스템 있지? 그거 그대로 우리 공장에 깔아줘. 이게 바로 지금 러셀의 위치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쓰고 샤오미도 쓰는 안드로이드 OS 같은 역할을 지금 러셀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기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유기체처럼 돌리는 물류 운영 시스템을 파는 회사로 진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스템이 한번 깔리면요, 여러분 다른 회사 걸로 절대로 못 바꿔요.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독점이자 러셀이 대기업 위에서 노는 슈퍼갑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핵폭탄급 호재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이거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 안 됐습니다. 바로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의 단독 상장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뭡니까? AI, 그리고 그 다음 무조건 로봇이잖아요. 러셀 로보틱스는 그냥 평범한 로봇 회사가 아닙니다. 공장 안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물건을 나르는 무인 운반차와 자율이동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반도체 공장이든 2차전지 공장이든 이제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나르는 시대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공장이 이 스마트 팩토리로 변하고 있고 그 혈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러셀의 로봇들입니다. 모회사인 러셀이 반도체 장비를 넣어줄 때 자회사인 러셀 로보틱스가 그 공장의 물류 시스템을 통째로 로봇화하는 시나리오, 이 원스톱 패키지가 가능하다는 게 러셀의 무서운 점입니다. 반도체라는 튼튼한 몸체에 로봇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단 격이죠. 최근에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거 보셨죠? 러셀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만약 이 자회사가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들어가거나 대기업과의 파격적인 협업 뉴스가 터진다? 그때는 지금의 4,000원대 가격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꿈의 가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 잡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차가운 숫자로 증명을 해봅시다. 주식 투자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고 그 기준점은 실적이 되어야 하니까요. 러셀의 최근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매출의 구성이에요. 과거에는 반도체 리퍼비시 장비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를 통한 로봇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파란 색깔 보이시나요? 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제는 로봇이라는 또 다른 축이 실적을 받쳐주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바닥을 친 다음에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당기 순이익 단계에서는 플러스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0으로 바뀌었어요, 적자가. 이는 지주사격인 러셀이 자회사의 실적 개선분을 지분법 이익으로 고스란히 흡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빚이 많은 기업들은 이자 비용 내다가 볼일 다 보죠. 하지만 러셀은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 유보율까지도 이렇게 넉넉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거나 공장을 증설할 실탄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시장은 아직 이 숫자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거나 혹은 실적이 나온 뒤 뒤늦게 폭발을 하곤 합니다. 지금 러셀은 실적이라는 화약을 이미 재어놓고 시장의 관심이라는 불꽃이 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PBR 기준으로 봐도 여기 보시면은 0.78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사서 들고 있어도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한, 즉 잃기 힘든 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영상은 무조건 간다, 대박이다 선동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100% 확신은 오만이에요. 러셀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요, 역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설비 투자의 급격한 위축입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져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큰 손들이 중고 장비고 뭐고 다 일단 멈춰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러셀의 수주 시점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퍼비시 시장이 가성비로 승부하긴 하지만 전방 산업의 공장문이 닫아버리면 타격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의 상장 시점입니다. 시장은 이 재료를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 상장 절차가 지연이 되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몸값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오면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비유를 좀 해볼까요? 지금 러셀이라는 배는 아주 좋은 엔진을 달고 목적지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뒤에서 싹싹 불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거시경제 위기 같은 기습 태풍이 오면 아무리 좋은 배라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의 영역을 남겨둬야 돼요. 종목이 좋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손절가를 칼같이 지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장이 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계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원칙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적도 봤고 리스크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고 어디서 팔아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실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가이드라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먼저 신규 진입 관점이에요. 지금 가격이 3,400원인데 아마 여기 3,260원 이 갭은 메꾸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1차 지지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력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기 위해 순간적으로 여기 매물대 하단과 직전 거래량이 터졌던 기준봉의 저점이 겹치는 자리까지 아래꼴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대충 3,110원 정도 될 거예요. 만약 이 가격대 아래로 내려간다면요, 그동안 쌓였던 매물대의 지지가 깨지는 구간이고 반대로 이 선 위에서 버틴다 그러면 매물 소화하고 방어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단식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1차 진입으로 현재 3,260원에서 3,300원대 지지가 확인되면 전체 비중의 30% 먼저 태우십시오. 정찰병을 보낸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2차로 만약 시장이 흔들리거나 세력이 장난질을 쳐서 3,070원에서 3,100원 근처까지 내려온다? 쫄지 마십시오. 그때는 땡큐를 외치면서 나머지 비중의 50%를 과감하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3,000원대 초중반으로 아주 예쁘게 맞춰질 거예요.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평단가가 단단하면 절대 털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이 하는 평단가 관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을 드려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1분 1초마다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차트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장 시작하고 마주할 차트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대형 수주 공시가 터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회사에서 일하느라 차트를 못 보고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혹은 갑작스러운 지수 폭락으로 손절가에 왔는데 대응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이 커지면은 누구 탓을 하겠냐고요. 주식은 정보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저와 실시간으로 호흡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러셀 같은 중소형주는 세력의 흔들기가 심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수익은 짧게 보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저 수익난각 저희 투자 전략팀이 매일매일 아침 기업 정보, 수급 상태, 차트의 미세한 변화를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손바닥 위로 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세요. 지금은 욕심버리고 수익 실현하세요.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충분히 빨갛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신호 어떻게 봤냐?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영상 댓글과 상태창에 링크를 하나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수익남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해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정보방을 체크를 하시고요. 아래로 내려서 여기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혜택의 경우에 보시다시피 중복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거 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러셀을 포함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급등주 리스트와 정확한 매매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수익이 날까 의심되시나요, 여러분? 그럼 딱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논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저는 수익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러셀 내용이 방대해서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첫째, 리퍼비쉬의 독점적 지위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 첨단을 넘어 효율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새 장비가 비싸고 귀해질수록 러셀의 중고 장비, 재생 기술은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카드가 됩니다. 업황이 돌아서는 지금 러셀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수혜를 입을 종목입니다. 자, 둘째, 로봇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의 AGV, AMR 기술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목을 매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장비가 튼튼한 기초 체력이라면 로봇은 주가를 하늘로 쏘아올릴 로켓 연료가 되겠습니다. 이 두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셋째, 차트가 그리는 매집의 완성입니다. 2년간의 박스권 횡보, 그리고 최근 터진 바닥권 거래량, 이건 세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평선이 한 점으로 모이며 폭발을 준비하는 이 구간은 리스크는 짧고 기대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손익비가 끝내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만 그 기회를 수익으로 바꾸는 건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러셀은 지금 그 기회의 문턱에 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응대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 따뜻한 설날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히든 종목 2개 추천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판도는 이제 기대감에서 생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0배 폭등을 보며 나도 저걸 살걸 하고 후회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2026년 제2의 로봇 대폭등 시나리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자동차는 단 2대만 전시하고 나머지 공간을 전부 로봇으로 채운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미래 먹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강성 노조의 파업과 가파른 인건비 상승, 이 고질적인 리스크를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가동 중에 있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 그룹으로 운명을 건 베팅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돈의 길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라는 거대한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수익의 실체를 지금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개인 사비까지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내막에는 아주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단 0.3%. 그룹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려면 최소 6조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세금입니다. 현재 보유한 글로비스 등의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7.5%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회장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상장 시 기업 가치를 최대 128조 원까지 보고 있고요. 이 마법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금 6조 원은 단숨에 해결이 됩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펌핑을 위한 현대차의 다음 행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단순히 자회사로 두는 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그림은 상장이고 그 상장을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로직 및 그 로직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로봇이 움직이느냐가 아니에요. 그 움직임이 현장에서도 반복 상황에서도 예외 상황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작동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로봇이 사람과의 동선을 피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멈추고 우회하려면 결국 승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에서 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류 없이 끝까지 작동하는 신뢰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잘 보지 못하는 핵심 퍼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분을 보유하면서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급해질수록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높여줄 이 종목의 소프트웨어 검증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뢰도를 뒷받침해줄 소프트웨어 검증 영역에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오르면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직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단계라는 겁니다. 즉 이미 실적이 다 나온 뒤에 평가를 받는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장에 처음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주가는요, 여러분, 실적 숫자보다 스토리와 사업 확장성을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 힌트였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지능과 신뢰성을 갖춘 로봇이 개발이 되었다고 한들 연구소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부처는 결국 누가 더 정밀하게 수만 대를 오차없이 찍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로봇의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담아낼 완벽한 육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생산 기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지점에서 우리는 로봇 양산의 끝판왕, 이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로봇은 설계보다 양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그저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과 LG가 투자한 베어 로보틱스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미 삼성과 LG를 통해 검증된 대량 생산 공급망의 핵심인 이 기업은 로봇 대량 생산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 힌트 여기까지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오랫동안 분석하고 준비한 종목이고 아직 다른 곳에선 전혀 정보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계좌 불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 금양 기억하십니까? 2022년은 진짜 금양의 해라고 할 정도로 시장에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1000% 이상의 엄청난 폭등을 했었죠. 근데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수렴 상단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먼저 터졌고 가격이 움직였다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보통 개인 수급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이 먼저 튀고 그걸 보고 거래량이 따라붙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반응하는 흐름은 의도가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우연히 나온 반등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준비를 하면서 수급이 먼저 자리를 잡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다음에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오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습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도 2024년 말쯤에 박스권을 이탈하는 페이크아웃 흐름이 나왔지만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박스권 안으로 안착, 그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으면서 저점 리테스트를 하고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 아직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대표주들이 꼭 나오고 있어요. 2022년에는 금양,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었죠. 무려 1200%라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이 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추천드린 두 종목, 제가 앞서 언급했던 금양, 에코프로, HLB, 원익홀딩스처럼 다음 파동이 나오기 직전 눌림 구간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2026년 대표주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이므로 지금 눌림 줄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늦어질수록 오히려 매수가는 올라갈 테니까요. 히든 종목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과 설명창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작성하신 다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수익은 허락됩니다. 2026년 대폭등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2026년 로봇 대시세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남이었습니다.